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부담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은 시장 예상보다 좋았지만 매출액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우지수는 0.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06%,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 전망이 좋다면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가을까지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되고 2021년에 또 한 차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애플이 오는 6월 미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선보일 iOS 13의 주요 기능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 흰색 바탕 세팅에 비해 선명도를 끌어올릴 다크 모드를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면을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재실행을 할 때 쓰일 새로운 제스처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텍사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이뤄내길 원한다고 했지만 나는 좀 더 빨리 이뤄지는 걸 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는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224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76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들 이달 들어서만 2조 원 넘게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대형주를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113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경제학자 맨큐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한 스티븐 무어와 허먼 케인이 연준의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독일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아시아나 매각 이슈로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나 매각으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어떨지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SOL 주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와 배당 쇼크로 인해서 현재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예측도 각기 다릅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간밤에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 부담에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네, 사실은 지난주 이맘때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가 연초 대비해서는 분명히 나아진 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 상승이 좀 가파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금융주들 중심으로 시장에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수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다우존스 산업 30 산업 평균 지수는 0.1% 하락한 26,384.77에 마감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06% 하락한 2,905.58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한 7,976.01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지수, 가장 대표적인 세 지수 모두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거의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우려감도 있지만 미국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분기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의 이 우려감으로 이 시장의 관망세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관망하자라는 관망세가 팽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골드만삭스가 이 실적이 나왔는데 이 엇갈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매출액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특히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기관 고객 부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8%나 급감하면서 이 정규장 거래에서 3.8% 내리면서 지수에 상당한 좀 부담을 줬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이 주식 트레이딩 부분이 전반적으로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점이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면서도 하면서 약보합 정도를 보여줬고 이 지난 12일이었죠. 이 JP 모건하고 웰스파고가 숫자와 내용 모두 참 이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실적에 있어서의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씻겼다라고 보여졌지만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담의 주가가 지난 밤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나오면서 이 은행들의 실적이 주가에는 조금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들의 실적이 그렇다고 모두 나빴던 건 아닙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지난주에 나왔던 이 실적은 좋았고요. 은행들의 실적은 엇갈렸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실적 시즌 출발은 굉장히 좀 탄탄했다라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 시장 조사기관이죠. 여기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한 85% 정도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85%의 기업이 시장 예상치를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겠지만 이 85% 정도는 미국의 어닝 시즌 대체적으로 85에서 90% 정도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국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기업들은 이 실적을 발표할 때 그리고 실적을 발표할 때뿐만 아니라 향후의 실적 예상치도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나올 만한 실적보다도 굉장히 좀 낮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 좋은 실적이 실제로 발표될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최근에 나오는 이런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예상치보다 사실은 좋아야지 시장 예상치와 비슷해도 상승하지 못하는 도리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9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가 지난해 9월이었는데 여기에서 불과 2%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이 주가에 대한 부담감,
이 사상 최고치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예상치 혹은 뭐 최근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 정도를 기록을 해야지 이 주가가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상 최고치도 아니고 향후 전망치도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실적은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뭐 연초에는 이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연초 대비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곤 있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주식 대비해서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좋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주말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뭐 이행사무소 등 실질적인 이행 체계에도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긍정적이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망하는 부분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에너지주가 근데 금융주보다는 좀 더 좋지 않았었습니다. 보잉 뭐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보잉이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보잉 737 맥스 운항 중단 장기화 때문에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7% 하락을 했었고요. 유가도 지난밤에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주도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웃돌았는데요. 이 경제 지표도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악관 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는 금리 동결, 원래는 금리 인상 부분들이 있다가 백악관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코멘트는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반영이 되면서 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뭐 당장은 그래 뭐 경기가 이만큼 침체되지 않았구나라는 시장의 안도감은 나오겠지만, 경제 지표가 좋다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하보다는 또 너무나도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리어 경제 지표가 뭐 좋은 부분들이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3.7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10.1로 올랐는데요. 지난달 2017년 뭐 중반 이후 거의 2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 나왔지만 이번 달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경기 뭐 지난달만 뭐 잠깐 좀 좋지 않았었고 이제는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 좀 보여주고요. 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경제 전망이 좋다라면은 연준이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차례 인상 정도가 이 시장의 컨센서스지만, 금리가 좋다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다라면은 시장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 연초 대비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좋은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고 그 주가가 빠른 부분들도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혹시라도 사실은 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면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는 시장의 충격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시장 뭐 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미국 시장은 좀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뉴욕 증시가 이미 빠르게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증시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연초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경우에는 향후 더 오른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증거들도 강세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1분기 지금 실적 시즌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이 뭐 시장 예상치 정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85%의 기업들이 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 평이한 정도로만 나온다라면은 주가는 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 버텨준다라면은 사실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지고 경제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실적이 뭐 사상 최고치가 아니더라도 2분기를 바라봤을 때, 1분기 실적을 마무리하고 2분기를 바라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경제학자의 스타이자 보수 성향의 학자인 하버드대 교수인 맨큐 교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준에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은 맨큐 교수 굉장히 미국의 저명한 가장 경제학 쪽에서는 석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맨큐의 경제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 경제학에서는 거의 대부격인 이 교수가 이 무어와 케인을 막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맨큐 교수가 이 미국 뉴욕 타임즈에 11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일 기준 내가 사랑하는 연준을 그대로 남겨달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한 스티븐 무어 그리고 허먼 케인이 연준의 부적절한 인물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맨큐 같은 경우는 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팬은 아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랜들 퀼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연준 이사로 선임되지 못했지만 마빈 구프랜드, 넬리 양 같은 경우는 이사 후보로도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서 이 최근 대통령은 경로를 바꿔서 스티븐 무어 그리고 허먼 케인을 연준 이사에 앉히려고 한다라면서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부적절하다. 여기서 이 쇼킹리라는 이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스티븐 무어와 허먼 케인이 부적절하다라는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무어는 매우 존경받는 경제학자라고 이런 글을 올렸지만 맨큐 같은 경우는 무어는 종종 조잡한 논리로 보수적인 이념을 밀어붙이는 선정과에 불과하다라고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을 좀 쏟아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케인 같은 경우는 이 경제학 학위도 없고 금융업계에서 경험도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어 같은 경우는 이 7만 5천 달러 이상의 세금 체납이 있고요. 케인 같은 경우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점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임명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연준에 이런 두 사람이 지명된다라는 것, 지금 후보로 지명된다는 것 자체가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맨큐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연준을 굉장히 좀 사랑하기 때문에 연준 같은 이 좋은 훌륭한 기관은 그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지명을 막아달라라는 이런 기고문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파월이 대선 전에 금리를 올리면 사퇴 압박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연준과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 나오는 대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중 협상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미중 협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이었죠.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독일 경제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독일이 중국산 5G 장비를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과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냥 말이 경고지 쓰지 말아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하게 압박을 해왔지만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웨이를 배제한다라면은 화웨이를 쓰는 이 통신 업체들은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그 기업들을 위해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고 이 화웨이 장비까지 포함해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저렴한 장비들을 쓰면 된다라는 부분들,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우선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화웨이를 배제하게 된다라면은 자국 통신업체들이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 호만 청장이 밝히면서 이 화웨이가 이 분야에서 상당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화웨이를 시장에서 배제한다라면 5G 통신망 사업이 지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그런 어떻게
어떻게 보면 경고죠. 이런 경고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국 기업들을 좀 더 배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에 응한 국가가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인데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동조하기보다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국 내에서 뭐 갈 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독일이나 영국, 그리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이 유럽 국가들은 아직은 동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화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웨이가 경쟁자에게도 5G 칩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15일 CNBC 인터뷰에서 애플 같은 경쟁사들에게도 자사 핵심 기술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하는 거는 통신 장비고요. 화웨이가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프로세서, 그리고 5G 모뎀 칩도 함께 갖고 있는데, 이 화웨이 같은 경우가 삼성이나 애플 다음으로 지금 3위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데, 화웨이에서 애플 같은 데도 충분히 공급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이폰용 모뎀 칩이 퀄컴, 인텔 같은 제품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 퀄컴은 최근에 특허 분쟁 불거졌고 그래서 인텔 칩 쪽에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화웨이 칩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면은 화웨이의 영향력은 시장에서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오늘로서 4월 16일, 이제 절반이 지났네요. 이제 완전히 4월 달도 마지막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나침판이라고 여러분의 한마디씩 해드리죠. 자, 오늘은 역지사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주식 투자하면서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30년 넘게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데, 과연 쉬웠던 적이 있었냐? 물론 어느 가죽은 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즐길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역지사지 전략에 대해서 언급해드린 것은 바로 이럴 때 뭔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내가 큰 세력을, 큰 자금, 수십억, 수조 원, 수백조 원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지금 장에서 어떻게 할까? 또 하나, 내가 매수로 하고자 한다면 매도하는 측면, 매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지금 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매수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의 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악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저점 매수가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국내 시장도 12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의 장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13일째 신기록을 쓸지 그것도 관건입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전반적인 에너지는 좀 더 축적되고 있는, 거의 이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상단의 저항선을 돌파 가능성도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어제 저점 매수로 좀 시장이 상승세 나왔는데요. 이 금호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자금난 끝에 결국 이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의 앞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어제 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지난주부터 금주 초까지 굉장히 시장의 핫 이슈가 되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마찬가지죠. 역시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진짜 우여곡절 너무나
많이 겪었죠. 재계 순위 무려 7위까지 CJ 대한통운과 지금은 CJ 대한통운 그리고 대우건설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 7위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그룹이 현재 25위입니다. 근데 그 25위가 이번에 아시아나 매각 결정을 함으로써 제 60위권대로 추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주력 산업이죠.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을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서도 눈 돌리는 핵심 M&A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이제 재계 60위권 이하로 추락함에 따라 이제 대기업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이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금호 아시아나 그룹 박상구 회장한테는 커다란 악재입니다만 그러나 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고자 하는 물밑 전쟁이 치열하게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SK그룹에서 항공 M&A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이미 했고요. 투팩스 협의회에서 이미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을 포함해서 한화, 애경, 롯데, 신세계, CJ 이런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PF를 포함한 사모펀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올 상반기 M&A 시장에 최대어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이게 참 냉정한 겁니다. 금호그룹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악재입니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아나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전일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기업을 통했죠. 그래서 15일 어제장에서 아시아나 그리고 금호 산업이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33.47%가 매각됨에 따라 이제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재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 소식, M&A 소식으로 인해서 뭐 관련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에어부산이라든지 그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 IDT 같은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진에어 같은 이런 LCC 관련 저가 항공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항공산업에 대한 어떤 재계 개편 완벽한 구조조정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신규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미 투자주의 경고 종목이 들어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그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아시아나 매각으로 인해서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재편,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미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투자 경험도 있다시피 저점 대비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금융 상승 시에는 애도를 부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템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항공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 뜨거울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오일 주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쇼크와 이 배당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전망에 대한 예측도 각기 다릅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유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앞서서 지난주에도 이 매수 관심 업종으로 정유주를 여러분에게 선정해 드렸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정유업체가 사실 매력이 있는 업종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왜 좋아하냐? 제약과 바이오 업종을 좋아한다는 말씀드렸던 이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 한번 상승 탄력도에 접어들었다면, 상승 기조로 접어들었다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꾸준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업종과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유주가 지난해 실적 악화를 위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최대 배당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그동안 실적 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을 실시했던 S오일이, 그렇죠, 배당이 크게 줄어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정유주의 투자심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장 상황 속에서도 이 정유주는 이렇다 할 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적 부진에다가 SO 배당 쇼크 등으로 인해서 각 증권사들은 투자 등급을 앞다퉈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SO일을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SO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달에 10월 초였죠. 13만 9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4월 초에 지난주에 8만 8,500원까지 9만 원대가 붕괴됐다가 어제 종가로 9만 6천 원대의 모습을, 그러니까 10만 원대 이하에서 아직 벗어나지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국내 그 정유주의 대표 주자인 SK이노베이션도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GS도 역시 횡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정유주를 놓고서 각 증권사나 애널리스트 간에도 찬성론자와, 다시 말해서 이제 바닥이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 하는 논자와 아직도 멀었다,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각 증권사 컨센서스 이 자료를 보면요, 매출액과 순이익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 정유업체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짜고 있지 못한 그런 아주 안개 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업을 시작하라는 그 경영 철학처럼, 투자 격언처럼 저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가 아닌가 하는 조심들은 제시해 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 투자는 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다시피 정유주가 완전 바닥 국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장에서 이 정유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O일 같은 경우에가 4.8% 이상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도 전일장에서 1.87%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거의 주가를 이제 매수 관심을 가져볼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장 지난주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사실 금주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장의 판단에 앞서 모두에 제가 이제 서서히 주가 상승의 의미를 부여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대 상단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 지난달부터 코스피 시장은 2050에서 23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23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금주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악재와 호재성 재료가 혼돈된 국면 속에서도 악재성 재료는 시장에 아주 둔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새벽 끝에 뉴욕 증시 여러분도 보셨죠? 저도 지켜봤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부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행진에 따른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다시 말해서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일부 금융주들이 실적 악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막판에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그 영향을 따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더 매수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죠?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크게 하락했죠. 6원 30전 하락하면서 1133원 10전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과연 1130원대 이하로 내려가면서 좀 더 안정화되느냐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율이 급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10원 가까이 5원 이상 어제처럼 6원 30전 급락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죠. 어제보다는 변동폭이 좀 줄어들면서 하향 완전화되는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거래량이라는 말씀드렸죠. 거래량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제도 4억 주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5억 주 이상입니다만 그러나 거래량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이 에너지가 비축되고 있는 모습이 거래량 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상황은 그렇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화답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JP모건 대표적인 은행의 대표주자인 JP모건이 긍정적인 실적을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역시 투자은행의 대표주자 골드만삭스 그리고 상업은행의 대표주자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분기에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기업 실적은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하거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화답해줬다는 점이 오히려 저점 매수를 유입시킨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밤에는요.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한번 여러분 눈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죠. 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자, 17일 날은 중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미국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중국은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되냐 1분기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18일 날은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는 과연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이번 주 열리는 금통위 역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으로 확연하게 접어들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면은 틀림이 없다. 다시면서 오히려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의 무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장은 오히려 매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뚜렷한 두조도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된 업종 대표주를 포함해서 우량주들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주부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 시장에서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한번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폭 과대된 종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제품이죠.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대명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 지난 연초의 고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종목도 이제 전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SK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SK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그것과는 별개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자동차 관련주. 이 자동차 관련주의 아킬레스건은 노사 이 불협화음입니다. 가장 강성 노조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노조죠. 과연 이 자동차 노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GM 사태를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SM 사태까지도 이 자동차 업종에 이렇게 걸쳐서 이 노사 관계가 여전히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동차 관련주들도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최근 들어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국내외에서 SUV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사륜구동이죠. 유틸리티 업종이 아니라 이 SUV 레저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또 수출의 효자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모두에 언급해드렸던 정유 관련주 역시 관심 종목입니다. 정유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발표했던 5G 관련주들, 핀테크 포함 5G 관련주들.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이 5G 주력 차기 업종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분위기 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는 최근 면세점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드 보복 이유가 완전히 표면적으로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면세점 매출이 3개월 연속 급증하면서 그렇죠. 월 평균 2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면세점 관련 주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면세점 가장 큰 매출 효자 종목 화장품 관련도 바닥 탈출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들도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